소프트웨어 학과에 재학하며 했던 가장 큰 고민은 과연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누가 쓰지? 였습니다. 처음 배웠던 프로그래밍 교육은 단순 타이핑에 그쳤기 때문에 대학교 과정 동안 배우며 상용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용할 프로그램을 개발해보자는 생각으로 주변에 불편한 점을 찾았습니다. 마침 밥을 먹던 중 가끔 소지품을 배식판에 놓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아주머니의 하소연을 듣고 초기에 분실물을 발견해서 알려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지의 특징을 파악하는 영상 처리 기술이 필요하여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팀원 2명을 모집한 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했던 것은 생각보다 고려할 것들이 많았고 기본적인 오픈CV라는 이미지 프로세싱 라이브러리로는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보였습니다. 객체를 감지하기 위해서 가우시안 블러, 캐니, NMS 등으로 최종적인 하나의 객체를 감지하는 것은 성공하였으나 배경색에 따른 오류, 다중객체 인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색깔 분포로 외곽선을 추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었고 소지품 자체를 인식할 수 있는 딥러닝을 활용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딥러닝의 기초 지식도 없었기에 상당히 큰 도전이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볼수록 딥러닝은 우리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후 학습 데이터 수집, 전처리 및 모델 훈련, 시각화 이렇게 3가지 역할로 분배하여 공부하였고 그중 저는 전처리 및 모델 훈련을 맡았습니다. 모든 이미지를 동일한 크기로 조절하는 전처리는 오픈CV를 활용하면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딥러닝에 대한 기초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델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기에 개념부터 익혔습니다. 과정에서 객체를 분류하는 데 높은 정확성을 띠는 모델인 욜로 V3를 찾았고 텐서플로우라는 프레임워크의 메서드와 매개 변수를 공부하여 레이블링된 데이터에 적용했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딥러닝을 적용하는 과정은 예상보다 순조로웠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결과는 예상보다 낮은 70%가량 나왔으며 아는 지식 내에서 최대한 수정했지만 생각보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당시에는 문제의 원인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에 의의를 둔 채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습니다. 1년 뒤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인공지능에 대해 공부했고 그 결과 당시 문제의 원인 3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소지품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분류가 힘들었습니다. 둘째, 웨이트를 프리트레이닝하지 않았으며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너무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블링한 자료 중 오히려 훈련에 해가 되는 데이터가 많았습니다. 이 중 일부를 해결해보며 정확도를 95%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반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안 돼도 될 때까지라는 정신은 제 삶에 쉽게 포기하지 않을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업에서 배움을 끝내는 것이 아닌 프로젝트로 연계해본 경험을 통해 실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